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청 조건과 기간,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는데요. 서두르지 않으면 상담 받지 못합니다. 거의 좀 말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에 안녕하셨나요? 아, 네, 문을 열어놓고 잤었는데요. 추워가지고 제가 새벽에 웬만해서는 안 깨는데요. 예. 네, 깨서 창문을 닫고 다시 잤습니다. 아, 네. 태풍이 왔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나요? 아, 네,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조금 열어놓고 잤더니만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15태풍 때는 부디 네, 좀...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또 온다고 하니까 다들 네.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노무사님, 네. 제가 사실 서두 멘트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발랄한 모습을 잃어가시는 거 아닌가, 혹시 나 때문인가, 네. 좀 이런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네. 오늘 또 굉장히 약간 발랄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야 되니까 또 너무 축 처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목소리 톤을 올려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니까 좀 예.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라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먼저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입니까? 아, 네.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우리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죠. 톤을 너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데요. 예. 요 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세무상국에 신고한 과세 대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해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장려금 지원제도에서 연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생긴 지가 11년째입니다. 2009년에 처음 지급됐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근로자만 적용되다가 2015년도에는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작년에는 종교인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에 반기별 지급제도라는 걸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신청 대상은 올해 568만 가구로 당국은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8월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요거는 8월에 받으신 근로장려금은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타 요건 충족했을 경우에 지급된 거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은 거고요. 이것의 명칭은 정기 지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은 현재 두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기 지급과 반기별 지급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에 지급받으신 거는 원래는 법정 지급 기한은 9월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앞서서 8월 내로 정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6월 1일까지 정기 지급을 신청 못했는데 못 받냐? 그게 아니시고 6월 1일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한 후 신청이거든요. 기한 후 신청이니까 최종 계산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10월이 지나서 받게 되십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정기 지급과 이 반기별 지급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지급이라는 거는 올해 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2019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받으니까 올해 받는 거고 시차가 거의 8개월, 9개월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반기별 지급 제도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 반기별 지급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미리 받는 거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19년도 소득은 지금 정기 지급은 8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상반기 거는 상반기 사정이 6월에 끝나고 이제
예, 9월에 신청해서 12월 내로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 상반기면 지금은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상반기 총 급여를 가지고 연간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개월 급여 가지고만 앞으로 있을 6개월 연간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정해서 지급받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적용 대상이 근로자분, 자영업자분, 종교인분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소득은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자분만 대상이 됩니다. 예. 네, 상반기 소득이 있는. 네,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예, 예. 네,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15일까지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지급은 12월 중에 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기 지급은 그냥 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우리 그 장려금 지급 산정표에서 금액을 한목에 한 번에 다 지급을 해 드리는 건데요. 이제 반기별 지급이 되니까 총 3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9월 달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우선은 12월 달 내로 35%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제 올 하반기 걸 가지고 내년에 3월 달에 신청해서 올 하반기 거를 받게 되는데요. 예. 그때 35%. 그다음에 9월에 가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으신 걸 있으면 더 거기 우리 뭐 소득세로 부과되거나 그렇거든요. 예,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일단은 그래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반기별 지급 제도라는 게 저 멀리까지 안 기다리고 나는 어차피 소득이 거의 추정이 되니까 먼저 지급받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가게에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4203번님께서는 진짜 두 분 오늘 발랄하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두 분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네. 저희 어딘가 떠나는 사람처럼 예, 저희 행복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YTN 짱님께서는 자활 근로하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자활 근로 하시는 분도 어차피 그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소득에 맞으시면요.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저소득층에 다른 지원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정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고요. 모든 노무 상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내문은 이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신청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받지 못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그냥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신청해서 지급받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상으로 이용하실 때는 홈택스 아니면 우리 앱을 이용하실 때는 그 국세청에 만든 손택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자가 진단 체크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691번님께서는 저는 9년 전부터 4대 보험 회사를 다니는데 저소득층만 받는 거라 신청도 안 했습니다. 초봉 월급이 190만 원, 실수령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315만 원 실수령 315만 원이고 실수령 2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4인 가구고요. 저 혼자 수입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헛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거든요. 3천만 원 이하요? 네. 그런데 지금 헛벌이고 270만 원이시라니까 2,700에 3천만 원이 넘죠. 총 근로소득이. 지금은 세전으로 하니까 세전은 3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쭉 풀어주셨는데 올해가 315만 원이고 작년 19년 근로소득이 연간 총 근로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그 연말 정산하신 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보면 총 급여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 한번 요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4인 가구인데 혼자만 수입 있다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 신청 자격 요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총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두 기준을 모두 갖춰야 돼요. 예. 어떤 거냐면 단독 가구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총소득 금액이 그다음에 예. 헛벌이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플러스 예. 하나로 재산 요건을 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예, 2억 원 미만에서는 중요한 건 예. 뭐냐면 원래는 다른 데서는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 요건을 보는데 이 요건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재산 예. 요건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예, 예. 뭐 자동차고 우리 뭐 다른 전세 보증금이고 이런 걸 다 합산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재산액이 1억 4천 이상이면요. 1억 4천 2억 미만이고 총소득 요건을 갖췄다. 예. 그러면은 장려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아, 또 다 주는 건 아니고. 네, 예. 맞습니다. 1918번님께서 네. 자가주택 2억 원 이상은 안 된다는데 하셨는데 네, 예, 2억 원 이상은 네, 안 됩니다. 이게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예.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도 저는 기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네. 소득이나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준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그냥 본인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처럼 이거 준비하시면서 홈택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냥 무작정 한번 신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 신청해서 뭐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홈택스 들어가면 요건하고 잘 나와 있죠? 네, 홈택스 하면 요건하고 다 나와 있고 제가 벌써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임의로 조금 집어넣으면 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 소득 미만인데 네. 총 급여액의 계산은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인데 여기에서는요 비과세 소득,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거, 비과세 급여 뭐 식대 10만 원이나 차량 유지비 20만 원, 육아수당 돼 있으면 육아수당 10만 원 이런 건 제외한 총급여,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줘서 그 사업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예. 네. 그럼 총 소득 계산이 직장에만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바로 되지만 또 맞벌이 경우 한 분은 근로소득이 있고 또 한 분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많이들 이제 조금 혼장이 오시는 게 그러면 벌어들인 거는 다 그 합산이 돼서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은 비과세 제외한 총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에서 업종별 조정료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은 뭐 도매업부터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인 가사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서 이제 총 6개 정도의 구간을 나눠놨는데요. 20%에서 90%까지 조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뭐 바깥분이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수익이 한 2천만 원이다. 근데 우리 배우자분도 나가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니까 맞벌이 하시는 부분이고 근로소득이 19년도에 2천만 원 정도에 나왔다의 계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돼 있잖아요. 부부 가구 소득을 합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식점업은 또 조정률이 45%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45%한 금액을 근로소득과 더하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분의 우리 사모님의 근로소득 2천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생긴 총수익 곱하기 45%의 금액.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까 일단은 재산 요건을 차치하더라도 총 수입 요건은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해당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계산이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소득하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시는 분들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다들 가지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연말 정산을 실시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벌이 하시면 그냥 더해 보시면 되는 거, 재산소득을 파악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2036번님이 문자로 전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3.3%떼는데 아까 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셔서요.
그럼 전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의 사업 소득은 총급여에서 그러니까 제외해서 영원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예. 요거는 우리 3.3% 뗐다고 하는 거는 인적 소득을 공제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적 용역 소득은 그러니까 그 포함되는 걸로 봐주고 있으니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3% 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려금 산정할 때 감액 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구 이제 총 수입 금액의 요건은 이제 뭐 맞벌이 가구에는 3,600만 원 미만, 헛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뭐 단독 가구에는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되는데요. 요 총 수입 금액을 맞추더라도 가구 재산 요건을 못 맞추면 되는데요.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50% 장려금의 50%를 감액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는 게 기한 후 신청이 있었죠. 지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못하신 정기 지급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12월 1일까지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0% 차감하고 9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세 체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벌써 상담을 보내주고 계신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노무, 그 어떤 노무 고민 다 상담해 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5917번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자영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입니다. 장려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만약에 지나간 연도에도 지급 사유가 내가 해당이 됐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19년도 소득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번에 뭐 기한이 지났긴 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셔가지고 19년도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830번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아들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직계존비속에 대한 거하고 해당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머니가 일하셔가지고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그 급여는 장려금 지급에 산정되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소득이 0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모든 지원금들이 직계존비속 4천 이내의 혈족이나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7820번님, 5월 초에 신청했는데 왜 저는 안 나오는 거죠? 하셨는데, 이게 요건이 좀 해당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오는 겁니까? 요거는 8월 말에 다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5월 초에 신청하셨으면 이 분명 없이 정기 지급을 신청을 하신 건데요. 안 받으셨다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진행 사항을 보시거나 부지급이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비 서류들 요청한 구비 서류를 못 내서 아직 지급이 보류된 건지 한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한번 진행 사항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8월 말에 다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혹시? 당국에서는 세무당국에서는 8월 말 지급 완료하고 지금 단기별 지급 받는 걸 홍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박조셉님께서는 맞벌이 3,600 미만이면 정말 받기 힘든 조건이네요 하셨는데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네, 맞습니다.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의 합계액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를 장려하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680번님. 19년도 실업급여 받았는데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하셨네요. 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19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한계액을 넘지 않고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재산이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거지. 요것만 보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았으니까 소득이 안 잡히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실업급여만 받으시고 소득이 없으면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소득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취지가 이 저소득층의 근로를 조금 더 장려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소득이 과세소득 대상 급여가 0이면 지급할 근거가 없어요.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7181번님. 저는 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2019년 7월에 그만두고 2019년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셨네요. 네, 요거는 그 19년도에 종교인 소득까지 다 합산하게 됐으니까 요거를 합산해가지고 아까 종교인은 총 수익 금액하고 19년도에 취직하셨을 때의 총 급여하고 더해서 호벌이 2천만 원 미만, 그 단독 가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면 3,600 미만, 그다음에 재산의 그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종교인이었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요. 19년도부터 종교인도 지원의 대상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되나요? 5788번님의 질문입니다. 네. 방위산업체는 군대의 대체복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들 이런 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공무원 됩니까? 현역 군인 됩니까? 이런데요. 공무원은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현역 군인이 받는 급여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다 비과세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니까 소득이 안 잡혀요. 영원히요. 근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은 군인 신분은 물론 군인을 대체 복무하는 거지만 받는 소득은 비과세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 충족하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255번님,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네, 그 농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농업법인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과세 한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10억 원까지입니다. 10억 원 이하면 다 비과세로 처리되거든요. 비과세라는 건 과세 안 한다는 말씀이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러면은 장려금의 첫째 요건은 뭐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농업을 하셔가지고요. 물론 넘기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10억 원이 미만인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 10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회사 퇴사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직장을 못 구해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지난해 퇴사하셨으니까요. 지금 장려금 지급해드리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소득으로 지급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기 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지급은 작년 19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8월에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9년도에 퇴사하시다가 그만뒀으니까 19년도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 요건을 맞춰주시면 요건들을 파악해 보시면 우선은 지급 대상이 소득만 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바쁘게 이렇게 상담 진행해 봤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